자,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 이제 뭐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네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저도 화면상으로서만 영상을 보게 되니까 우리 반가운데 우리 반갑다는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게 또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반가워요. 자, 우리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돼서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2강으로서 자, 그러면 중소기업의 구분과 적용 예를 우리가 벌써 보도록 봅시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구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저희 때는 뭐예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루어져 있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바로 우리 국민학교가 뭐예요?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초중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기업도 대중소가 있다라는 거야. 대중소. 그러면 대라는 것은 대기업이고 중기업, 그 다음에 소기업을 합쳐서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한 나머지를 뭐가 될까요? 바로 소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구분과 적용 유예로서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은 대통령과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누가 정한다? 바로 대통령을 정하는 구분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한 기업이 바로 뭐예요? 자, 중기업이다. 항상 뭐예요? 자, 뺀 나머지. 그렇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 그걸 뺀 나머지가 동산이죠.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 위에 것을 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소기업과 중기업은 누가 구분한다? 대통령이 정한다는 것 구분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소규모 규모 기준을 2018년 15년에 두 번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이 뭐냐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다 하긴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균 뭐예요? 평균 매출액 125억 원 이하. 그럼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요 의미에 대해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매출액 기준의 소규모 규모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이 바로 자 125억 원 이하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쭉 한번 넘겨보죠. 여기에서 평균 매출액 80억 원 이상, 평균 80억 원 이하죠. 여기에서 이제 농업임업, 거업들, 강업들, 담배 제조업들, 의료 정밀과학, 여기에서 의료 정밀과학 기기 시계 제조업은 뭐예요? 평균 매출은 80억 이하로서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좀 귀찮더라도 우리가 기호와 관련돼서 코드 기호와 관련돼서 매출 금액에 대해서 외워줘야죠. 제가 외워줄 수는 없어요. 그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반복이라는 거야. 안전한 선언화 법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들 우리 도매 및 소매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재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평균액 30억 원 이하가 있죠. 그러면 부동산업도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30억 원 이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가 있네요. 그러면 교육 서비스업 대표적으로 숙박, 음식점 이거는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라는 것 이렇게 해서 근데 상당히 보니까 금액들이 커요. 알고 보면 우리가 소기업 하면 우리가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 의미가 약간 달라요.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잖아. 그죠? 그 의미를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상당히 또 이해하는데 거리가 멀 수가 있다라는 게 기업입니다.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그러면 중기업, 소기업 그거는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구분해서 기준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는 매출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유예와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적용유예. 자, 그러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 다음 연도 3년간 중소기업법으로 본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만이야. 다만.
다만. 그러면 다만이라고 나와 있죠. 다만은 뭐예요? A적 조면이야. 우리가 다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만 한자로 번지만 단이에요. 단을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러나 세자로 번지면 거러나죠. 그래서 A적으로 그러면 다만 단 거러나 뭐의 A적으로 법은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적 조면이 있어. 그러면 A적 조면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요 다만이라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암기를 해나갈 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요러한 기호들은 유효기간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2014년에 기출문제로 우리가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다만 중소기의 기업과 합병은 포인트 잘 잡아야 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 제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만 중소기업의 기업의 합병 이 기업도 잘 잡아요. 합병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지 아니하다. 유예 제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다만 A적으로 이런 걸 체크를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유예기간 아까 3년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있는 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라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에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상을 출자한 제한 집단,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소속 회사로 편입 통제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유예를 두고 있다라는 것. 유예에 대해서 제외되니까 그럼 하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평균 매출액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A시 문제를 한번 봐봐요. 요 문제. 자, A시 문제에 관련돼서 중소기업법상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가? 아까 2018년 유예 제외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급은 몇 번이 되느냐? 3번이 우리가 돼요. 여기 뭐예요? 3년이 지나지 않아야 돼.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여기 이런 것들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지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아까 다만 A 조건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으로 보낸 유예 조건을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 보내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죠? 3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적용 부분과 관련돼서 적용 유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불어가는 사이예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요즘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보느냐? 자, 우리가 이제 정부 지방자치대 중소기업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답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닫개가 되고요.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뭐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법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과 경제적 수준 및 성장을 고려하여 제한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실시한다. 그러면 정부 여기에 대해서는 가로 1번 정부와 지방자치의 책무 요 세 가지를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책무가 뭐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의 협력, 중소기업의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는 뭔가? 정부에 대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의 책무를 봤으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자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경영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 경쟁의 발전과 국내 회생 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알고 봤더니 어때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봤고 3번에 대해서 업무의 총괄과 다른 법률 관계를 우리가 보죠. 자, 우리가 중소기업 하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 장관이 있죠. 그러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조정을 한다. 누가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고 있고요. 자, 다른 법률의 관계에서 특히 이제 1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정부 시책으로서는 법 5조에서 19조.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큰 제목만 우리가 확인해봐요. 그러면 좋은 말은 다 있어요. 상업적 증가, 기업가 정신의 확산. 2018년에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영 한계와 기술 향상. 2019년에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판로 확보가 돼야 돼. 판로 확보가 돼야 되고요. 시책으로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 경쟁 및 동방성장의 촉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협력과 기업 구조의 전환 등 2019년에 특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제화의 촉진을 해야 되겠죠. 2018년에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금융 및 제재 조치, 인력 확보죠. 사실 중소기업이 제일 문제죠. 8번이 되겠죠. 금융 및 제재 조치, 인력 확보의 지원 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죠. 역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8번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사법 영역의 보호, 공제제도의 확립 조직 카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꼭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